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 2학년이 가고 싶은 현장 체험 학습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이 2학년의 남자 대 여자 비율이 4대 3이고, 그리고 산을 선택한 남자 대 여자 비율이 8대 5, 그리고 바다를 선택한 남자 대 여자는 6대 5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바다를 선택한 남자, 여자의 총 합이 198명일 때 이 중학교 2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산이나 바다를 모두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우선은 여기 바다를 선택한 학생들 중에서 학생들의 전체 수가 나왔고, 그 남자 대 여자를 또 비례식으로 표현한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다를 선택한 남자의 수와 바다를 선택한 여자의 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를 선택한 남자의 수는 198에서 곱하기 비례배분을 이용을 하여서 198 곱하기 11분의 6을 하여서 108명이고, 나머지 바다를 선택한 여자의 수는 198 곱하기 11분의 5이므로 90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4대 3은 어느 중학교 2학년의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지 이 총 학생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수의 어떤 자연수를 곱하여서 이 4x가 총 남학생 수이고 3x가 총 여학생 수이게 만들었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8대 5, 여기 산을 선택한 남자 대 여자의 비인 8대 5도 8y 대 5y로 만들어서 총 산을 선택한 학생 수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요 8은 산을 선택한 총 남자의 수, 그리고 5는 산을 선택한 총 여자의 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남자의 수는 4x명이고, 이 4x는 바다를 선택한 남자 수인 108에다가 플러스 산을 선택한 남자 수인 8y를 더한 값이고, 3x도 같은 방법으로 90 플러스 5y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변에는 상수항만 남기고 그 다른 변에 문자를 포함한 항을 남겨서 이렇게 이항을 해주면 다음과 같고,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80, 따라서 x는 4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4대 3이고 이 4x 대 3x, 즉 이 둘을 더한 값인 7x가 총 학생 수이기 때문에 7 곱하기 45, 즉 315명이 전체 학생 수이므로 답은 315명입니다.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선택을 하는데 이 학교의 2학년 학생 수 남자 대 여자의 비는 4대 3이고, 산을 선택한 남자 대 여자의 비는 8대 5, 바다를 선택한 남자 대 여자의 비는 6대 5라고 합니다. 이때 바다를 선택한 남자와 여자의 총합이 198명일 때 2학년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산이나 바다를 둘 다 선택하지 않았거나 둘 다 선택한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투표했을 때 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가 4대 3이고, 산을 선택한 남학생 대 여학생의 비는 8대 5, 바다는 6대 5였다고 합니다. 이때 바다를 선택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합은 198명이었고, 이때 2학년 전체의 학생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단 산과 바다를 모두 선택했거나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 바다를 선택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의 합이 198명이었기 때문에 비례배분을 이용해서 198 곱하기 11분의 6으로 남학생을 구해보면 108명, 그리고 여학생도 똑같이 구해보면 90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전체 학생 수가 남학생
중학생 대 여학생이 4대 3이라고 했는데 이는 비율이지 딱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므로 적절한 숫자를 곱해야 이제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x 대 3x로 나타내고 그리고 4를 선택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8y 대 5y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면 일단 4x가 이제 전체 2학년 남학생 수니까 4x는 바다를 선택한 남학생 수는 108명 그리고 산을 선택한 남학생은 8y이기 때문에 4x는 108 플러스 8y 그리고 여학생도 똑같이 구해보면 3x는 90 플러스 5y고 문자는 좌변으로 상수항 우변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가감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일단 4x-8y는 108에 5를 곱하고 그리고 3x-5y는 90에 8을 곱해서 다음과 같이 구하고 이때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면 마이너스 4x는 마이너스 180, 즉 x는 45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4x 대 3x가 총학생 수, 남학생 대 여학생 수니까 이 4x와 3x의 합 7x가 전체 학생 수이기 때문에 7 곱하기 x는 45를 해서 315가 전체 학생 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A는 17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사격을 했고 발사 후 7초가 지나서 탄환이 표적이 맞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A로부터 520m 그리고 표적으로부터 1200m 떨어진 B는 A의 총성을 들은 후 4초 뒤에 탄환이 표적이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 탄환의 속력은 초속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탄환의 속력을 초속 xm, 소리의 속력을 초속 ym로 정한다면 일단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속력인 x, 거리는 1700으로 x분의 1700 플러스 y분의 1700이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일단 1700m를 탄환이 날아갔으니까 이 거리를 탄환의 속력이 x로 나누었을 때 간 A부터 표적까지 간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A가 또 들으려면 소리가 다시 여기 맞고 돌아와야 하니까 y분의 170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합이 이제 7초가 되고 그리고 x분의 1700 플러스 y분의 1700이 y분의 520 플러스 4로 세울 수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유가 탄환이 일단 A에서 표적까지 날아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 맞고 소리가 B한테 들렸으니 y분의 1200 이 합이 이제 A가 총을 쏘면 총성이 들리는데 그 총성을 들으려면 소리가 또 520m만큼 이동해야 하니까 y분의 520 플러스 4초가 이제 되는 거죠. 이때 x분의 1은 라지 x 그리고 y분의 1은 라지 y로 바꿔서 식을 세워보면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면 일단 1700x 플러스 1700y가 7 그리고 1700x 플러스 1200y가 520y 플러스 4인데 이때 520y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1700x 플러스 680y는 4가 되고 가감법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이 식을 위의 식에서 빼주면 1020y는 3, 즉 y는 340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y는 340분의 1을 1700x 플러스 680y는 4에 대입을 하면 1700x 플러스 2는 4, 즉 1700x가 2이고 1700을 양변에 나눠주면 x는 850분의 1이니까 x분의 1이 이제 850분의 1, 즉 850은 x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초속 850m가 되겠습니다. 그 식을 쓰는 거에서 세 번째 줄 한 칸이요.
그것을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아까 총성을 들으면 4초 뒤에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가 났다는 거니까 그 총성을 듣는 이 시간과 이 탄환이 표적에 맞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x분의 1700과 y분의 520이 같고 그리고 y분의 1200 그 표적에 맞고 b까지 가는데 4초가 걸리다니까 플러스 4를 해서 식을 세웠습니다. x분의 1700과 y분의 520 같은 예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이제 문제에서 b가 이제 a의 총성을 들었다는 건 y분의 520만큼 시간이 걸린 뒤 총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A에서 총을 쐈을 때 총성이 들린 시간 동안 탄환은 표적에 딱 맞고 이제 4초 뒤에 탄환의 표적에 맞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니까 4초 동안 소리가 이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죠. 이번 문제입니다. A는 1700m 떨어진 표적을 향해 사격을 했습니다. 이때 발사 후 7초가 지나서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가 들렸고 A로부터 520m 떨어진 520m 떨어져 있는 곳에 B가 있었는데 그 B는 표적으로부터 1200m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B는 A의 총성을 들은 후 4초 뒤에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을 때 탄환의 속력은 초속 몇 미터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탄환의 속력을 초속 x미터로 두고 소리의 속력을 초속 y미터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지금 발사 후 7초가 지나서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니까 저는 탄환을 발사를 하고 A에서 발사를 하고 표적까지 가는 시간은 x분의 1700이고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A에게 맞는 소리가 다시 A에게 전달되는 시간은 y분의 1700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합한 값이 총 7초가 걸렸다고 하니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은 x분의 A에서 520m 떨어져 있고 표적에서 1200m 떨어져 있는 곳에 B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y분의 500 x분의 A가 총을 이렇게 쐈을 때 B는 그 총을 이제 총이 표적에 맞는 그 x분의 1700은 A가 표적까지 사격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그 총선을 들은 후 4초 뒤에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으니까 이때 A에서 쏜 총알이 표적을 맞는 속도와 그리고 이 소리 그 A가 총을 쏜 그 소리가 B에게 전달되는 속도가 같으므로 그게 속도가 같다고? 무슨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탄환이 날아가는
시간이죠. 설명 오류인 거예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x분의 1700은 이 a가 이렇게 표적까지 쐈을 때 표적이 가는데 이제 표적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되겠고, 그리고 그 a가 그 쏜 총성을 이제 520m a로부터 520m 떨어져 있는 b가 들었다고 하였으니까 이때 이 A에서 B까지 520m를 가는 소리의 시간과 그리고 A에서 표적까지 가는 그 총알의 시간이 같고, 그리고 Y분의 1200이 이 B는 A의 총성을 들은 뒤에 4초 뒤에 탄환의 표적이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 Y분의 1200, 즉 이 B부터 표적의 거리는 B부터 표적에서 시간이 이 1200m를 가는 시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속력이 B와 표적 사이에서 이 표적의 총알이 맞은 뒤에 이 표적에서 B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그 초속 y/m로 이동을 하니까 이 y분의 1200으로 표적에서 B까지 표적에 총이 맞는 그 소리를 B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사람 잠깐 정리하고. 이제 B부터 표적의 거리가 1200m이고 소리의 속력이 초속 ym라고 했으니까 표적에서 B까지 그 소리가 A가 쏜 총이 표적에 박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들릴 때까지의 시간은 y분의 120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A의 총선에 들으면 4초 뒤에 탄환이 표적에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는 4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분의 1을 라지 x로 두고 y분의 1을 라지 y로 둬서 식을 세워본다면 1700x 플러스 1700y는 7, 그리고 1700x 플러스 1200y는 520y 플러스 4로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이 식을 520y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여서 정리를 해주면 1700x 플러스 1700y는 7, 1700x 플러스 680y는 4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건법을 이용해서 풀어주자면 1200y는 3, 따라서 y는 34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y가 340분의 1이라는 것을 1700x 플러스 680y가 4라는 것에 대입을 하여서 풀어보면 1700x 플러스 680 곱하기 340분의 1은 4라는 것이 4가 되고, 이는 1700x가 2, 따라서 x는 850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지 x는 x분의 1이라고 확률하였으므로 이 스몰 x는 850이 되므로 답은 초속 850m입니다. 문제입니다. 원가 800원인 상품 A와 원가가 600원인 상품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2% 이윤을 붙이고 B에 3% 이윤을 붙여서 팔 때 두 상품을 모두 팔면 두 제품의 수익 즉 이윤은 같다고 하고, 그리고 A에 3% 이윤을 붙이고 B에 2% 이윤을 붙였을 때 A에서 들어온 이윤이 B에서 들어온 이윤의 2배보다 1200원 많다고 합니다. 이때 A, B의 개수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A에 2% 이윤을 붙였을 때는 800 곱하기 100분의 100이 즉 816원이 되겠고, 그리고 A에 3% 이윤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을 때는 800 곱하기 100분의 103, 즉 824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에 2% 이윤을 붙였을 때는 600 곱하기 100분의 100이 612가 되겠고, 3% 이윤을 붙였을 때는 600
곱하기 100분의 103 따라서 61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윤을 구해보면 A는 원가가 800원이었는데 정가가 816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므로 2% 이윤을 붙였을 때 A에 2% 이윤을 붙였을 때 A에서 얻는 이윤은 16원입니다. 3A에 그리고 또 3A에 3% 이윤을 붙였을 때는 800원에서 정가가 824원이 됐으므로 여기서 얻는 이윤은 24원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B에서도 2% 이윤을 붙였을 때 12원, 3% 이윤을 붙였을 때 18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A에 2% 이윤을 붙였을 때, 즉 이익이 16원일 때와 B에 3% 이윤을 붙였을 때, 즉 이윤이 18원일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를 구매한 개수를 총 X개라고 두고, 그리고 B를 구매한 개수를 총 Y개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 처음에 A가 2% 이윤을 붙였을 때의 이윤과 B에 3% 이윤을 붙였을 때의 이윤이 모두 팔면 두 제품의 수익이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을 사용하여 식을 세워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A의 2% 이윤일 때 이익인 16원에다가 개수 X개, 즉 16X는 B에 3% 이윤을 붙였을 때 18원에다가 개수가 Y개니 18Y로 나타낼 수가 있겠고, 다음 이 문장에서 A 3% 이윤과 A 2% 이윤을 붙였을 때 각각 A 이익이 B 이익의 2배보다 1,200원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우선은 A에 3% 이윤을 붙였을 때 이익이 24원이므로 24X고, 이는 B에 2% 이윤을 붙였을 때는 12 곱하기 개수 Y개보다 2배 플러스 1,200원 더 많다고 하였으니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식을 여기서 우선 다시 말하겠습니다. 이 24X는 12Y 곱하기 2 플러스 1,200을 정리를 해준다면 X는 Y 플러스 50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 대입법으로 풀어준다면 8Y 플러스 400은 9Y, 따라서 마이너스 Y는 400이므로 Y는 400이 되고, 이 Y는 400을 X는 Y 플러스 50에 대입을 해보면 X는 450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A를 구매한 개수는 450개이고 B를 구매한 개수는 400개입니다. A 이익이 B 이익의 2배보다 1,200 많을 때 많다는 문제 조건에서 이제 A와 B 물건을 모두 팔았을 때 이거죠. 네. 3번 문제입니다. 원가가 800원인 상품 A와 원가가 600원인 상품 B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A에 2% 이윤을 붙이고 B에 3% 이윤을 붙이면 모두 팔았을 때 두 제품의 수익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A에 3% 이윤을 붙이고 B에 2%는 이윤을 붙이면 이제 A와 B를 마찬가지로 모두 팔았을 때 A 이익이 B 이익의 2배보다 1,200원 많다고 합니다. 이제 A와 B 상품의 개수를 각각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먼저 A를 보자면 2%와 3%를 붙였는데 2%를 붙였을 때는 100분의 100을 원가인 800에다가 100분의 100을 곱해서 816이 나오고 3%는 100분의 103을 곱해서 824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도 이제 B는 원가가 600원이었기 때문에 600 곱하기 100분의 102 그리고 100분의 103 각각 하면 612와 618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A의 원가인 800을 이제 816과 824에서 각각 빼주면 이익은 2%의 이윤을 붙였을 때는 16원, 3%는 24원. B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2%일 때는 12원, 그리고 3%일 때는 18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A와 B, A 상품의 개수를 X개, 그리고 B 상품의 개수를 Y개로 정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자면 일단 이 16X가 18Y인데
제품의 수익이 같다니까 16x는 18y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24x 이익이 24원일 때가 이윤이 3%, 즉 3% 이윤이고 b는 2% 이윤이니까 2%일 때는 12원. 그래서 24x는 12y의 2배보다 1200원 많다니까 24x가 12y 곱하기 2 플러스 1200이 되겠고, 이를 정리해 보면은 8x는 9y 그리고 x는 y 플러스 5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x는 y 플러스 50을 8x는 9y에 대입하여 대입법으로 풀어보면 8y 플러스 400은 9y, 즉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400이니까 y는 400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y는 400을 x는 y 플러스 50에 대입하면 x는 450이 나오기 때문에 답은 a는 450개, b는 400개가 나오게 됩니다. 시원하다. 5번 문제입니다. 서로 길이와 두께가 서로 다른 두 양초 A, B가 있을 때 B 길이는 A보다 8cm 짧고 모두 타는데 걸릴 시간은 각각 A가 15분, B가 18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시에 물을 붙이면 12분 후에 길이가 같아진다고 할 때 양초 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길이는 A가 더 긴데 타는 시간은 A가 더 길므로 길이만 본다면 A가 더 천천히 탈 것 같지만 타는데 걸린 시간을 보면 A가 오히려 더 빨리 탔으므로 지금 B가 이런 식으로 좀 두껍고 짧은 모양이고 A가 길고 얇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서 문제를 풀어보면 우선 A 길이를 x 그리고 B의 길이를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는 15분 동안 다 탐으로 1분의 전체 15분의 1, 즉 15분의 1 x만큼 탑니다. 그리고 B도 같은 방법으로 1분의 18분의 1 y cm만큼 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연립 방정식을 세워보면 우선은 아까 여기 본 대로 x, 즉 A의 길이는 y, 즉 B의 길이 플러스 8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2분 동시에 물을 붙였을 때 12분 후에 길이가 같아졌다고 하니까 전체 길이 x에서 이 15분의 1x를 15분의 1x가 1분 탄 길이니까 이 12분 탄 길이이니 마이너스 15분의 12x를 하여서 이 12분 탄 양초 A의 길이를 알 수 있겠고, 같은 방법으로 양초 B의 길이도 원래 처음 길이 y에서 1분의 18분의 1 y cm만큼 타는데 이를 12분 동안 진행을 하였으므로 y 마이너스 18분의 12y로 남은 양초의 길이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x 마이너스 15분의 12x는 y 마이너스 18분의 12y다를 풀어서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 x 5분의 1x는 3분의 1 y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 최소 공배수를 곱해보면 x는 y 플러스 8 그리고 3x는 5y라는 연립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대입법으로 풀어보면 x는 y 플러스 8이다를 이 4x는 5y에 대입을 하면 3y 플러스 24는 5y, 따라서 24는 2y입니다. 여기서 양초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였으므로 양초 B의 길이는 y, 즉 y는 12이므로 답은 12cm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양초 A, B가 있을 때 양초 B의 길이는 A보다 8cm 짧고, 그리고 모두 A와 B 양초는 모두 타는데 걸린 시간이 각각 15분과 18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동시에 물을 붙이면 15분 후에 길이가 같아질 때 양초 B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A가 B 양초보다 길다고 했는데 보면 A 양초가 B 양초보다 3분 더 빨리 다 타기 때문에 A는 좀 얇고 긴 형태, 그리고 B는
15분의 1을 해서 15분의 1x만큼 1분에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양초의 길이는 y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분의 18분의 1 y만큼 탄다고 정리를 하고 이제 식을 세어보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B양초의 길이는 A양초의 길이보다 8cm 짧다고 했기 때문에 x는 y 플러스 8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해보면 일단 동시에 불을 붙였을 때 12분 후에 길이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원래 전체인 x에서 12분이면 1분의 15분의 1x니까 15분의 12x를 뺀 값이 이제 y에서 12분이니까 18분의 12y를 뺀 값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립 방정식을 세우고 풀어보자면 이 밑에 식이 5분의 1x는 3분의 1y가 되고 각항에 5와 15를 곱하면 3x는 5y가 됩니다. 이때 x는 y 플러스 8을 3x는 5y에 대입하면 3y 플러스 24가 5y 즉 24는 2y가 나오게 되고 b의 길이가 y 그리고 문제에서 양초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y가 정답이므로 y는 12 따라서 답은 12cm가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에 대하여 a 그리고 b 중에 m, a,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m 괄호 fx, 3인 모든 자연수 3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이 fx, 3이려면 이 m이 a, b 둘 중에 더 작지 않은 수, 즉 더 큰 수를 의미하므로 이 fx 자리는 3 이하여야 fx의 값이 3 이하여야 이 식을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소수를 우선 나열을 해보자면 2, 3, 5, 7, 11, 14 쭉쭉쭉 가게 되는데 여기서 fx 즉 자연수 x 이하의 소수 개수가 3개 이하여야 하니까 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소수의 개수는 3개 앞에서 3개 즉 2, 3, 5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소수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 x를 만족시키는 수는 1부터 7까지의 전인 즉 6까지 7보다 1 작은 6까지 이렇게 했을 때 각각 2 아니면 2, 3 아니면 2, 3, 5로 3개 이하의 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x는 1부터 6까지 될 수 있고 여기서 x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연수 x들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따라서 정답은 21이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함수 fx는 자연수 x 이하의 소수 개수에 대하여 a와 b 중 m, a, b는 둘 중 작지 않은 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때 m, fx, 3은 3일 때 모든 자연수 x의 합을 즉 x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연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지금 이 값이 3이라고 했는데 둘 중 작지 않은 수를 의미하니까 이 fx는 3보다 크게 된다면 이 값이 3이 될 수 없으므로 3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이 fx가 3이 된다는 것은 자연수 x 이하의 소수의 개수가 3개라는 건데 그렇게 3개 이하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소수를 나열해보면 그냥 2, 3, 5, 7, 11, 14 이런 식으로 쭉 갑니다. 이때 3개 앞에서부터 3개면 2, 3, 5에서 딱 끊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7이 만약에 된다면은 7까지 포함해서 4개가 되니까 7 바로 전이 6 그래서 1부터 6까지 자연수 x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부터 6까지의
수식 일반적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지? fx는 a로 하죠. y는 꼴로 정리되어 있는 거 기억 안 나요? 아 맞다. 그럼 함수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x의 값에 대하여 y의 값이 정해지는 식이요. 그걸 함수라고 하죠. 예. 앞으로 계속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 거입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죠?